테클린의 소아물리치료 제2장 아동의 정상적인 운동 발달 신생아 신생아 시기는 생후 첫 28일을 말한다. 만사가는 이미 말한 대로 생리적 굴곡 상태로 태어난다. 이는 신전 근육의 발달에 앞서 굴곡근의 긴장도가 먼저 발달하는 주요한 예이다. 이 결과 신생아는 모든 자세, 보가위, 앙와위, 지지하여 앉힌 자세, 겨드랑이를 잡아 세우기, 그리고 잡아서 서 있게 하는 자세에서 중등도의 굴곡을 보인다. 이 굴곡근의 긴장도는 만사가에서는 처음 1개월을 경과하면서 점차 감소한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생리적 굴곡 상태가 덜 보이며 혹은 재태 연령에 따라 아예 굴곡이 없을 때도 있다. 아기의 출생이 더 이른 조산일수록 생리적 굴곡이 덜하다. 그 대신 조산아는 팔, 다리, 몸통이 상대적으로 신전되어 있다. 이러한 신전은 신전근의 근긴장도의 우세가 아닌 오히려 굴근의 근긴장도가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조산아에서 이런 굴근의 긴장도가 감소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여러 이론들이 제시됐는데 엄마의 호르몬 영향과 태네의 자세 등이 원인이라는 가정들이 있다. 생리적 굴곡이 없는 이외에도 출생 시 만삭과 조산아의 다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보위즈가 잘 설명하였고 그중 몇몇 주요 차이점은 표 2.4에 설명하였다. 운동 발달 목표 정상적 운동 발달 목표 중 하나는 중력에 대하여 몸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항중력 동작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머리부터 발달하고 이어 몸통, 그 다음 다리에서 발달한다. 다리의 항중력 조절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에서의 조절이 주요한 3대 조절이다. 전반적 항중력 조절이 머리, 발 쪽으로 발달하는데 이는 머리 조절, 그 다음 몸통의 중심부 조절, 다리 조절, 다리의 다양한 관절 조절이 거의 동시에 시기적으로 매우 연접한 시기에 발달하거나 족관절이 이 발달을 이끄는 관절의 역할을 한다. 항중력 동작은 신전 동작과 굴곡 동작 모두에서 발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숙하게 서는 동작에서는 신체의 주요한 신전 근육 그룹이 항중력근이며 굴곡근은 기랑근이 된다. 즉 똑바로 섰을 때 중심부의 목과 몸통 신전근, 고관절 신전근, 슬관절 신전근이 중력의 영향으로 자세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근육이 된다. 발달의 두 번째 목표는 지지 면적 안에 몸의 중심이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인간은 키가 크게 되면서 섰을 때 몸의 중심이 점차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몸의 중심이 지지 면적 안에 계속 위치하도록 배우는 것은 아기 및 유아가 바로잡기 반응, 평형 반응, 그리고 경사 반응을 발달시켜가면서 가능해진다. 이러한 반응들이 발달하고 자동적으로 계속 활성화되는 동안 정상 발달 중인 아동은 결국 뇌 외적으로 장애 요인이 없는 한 이런 자동적 반응을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운동 발달의 세 번째 목표는 신체 분절 사이의 개별적 동작과 한 분절 내에서도 분리되는 개별적 동작의 성취이다. 예를 들어 팔의 여러 관절이 조화롭게 기능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 팔굽 관절과 같은 개별 관절은 다른 관절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것이 분절 내의 분리 움직임이다. 팔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움직이기 혹은 한 다리는 신전 동작, 다른 다리는 굴곡 동작을 하는 분절간 분리 동작도 역시 발달해야 한다. 발달의 진행 역연령 시간표에 따른 과정으로 운동 발달을 논하기보다 이 책은 동작의 다양한 요소들을 발달하는 순서로 제시할 것이다. 이런 순차에는 다양한 운동 발달 지표 및 그 자세와 이런 자세 속의 동작도 포함되어 있다. 정상 영아와 유아에서는 각 자세에서 순서대로 동작 요소가 발달하며 이러한 순차를 진행이라고 부른다. 가장 초기 발달학자 중에 한 사람인 매크로는 이러한 진행들을 정의하였다. 다음은 보가위, 앙와위, 뒤집기, 앉기, 그리고 서기 자세에서의 진행을 이야기하면서 각 진행에서의 다양한 이동 형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한다. 동적인 자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양한 자세에서의 안정화를 정적인 자세라고 하는데 동적인 자세는 그러한 정적인 자세에서 이동을 위한 움직임으로 이행, 자세 사이의 변환, 그리고 잡는 동작을 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러한 정적이고 동적인 자세를 종종 운동지표라고 부른다. 어떤 운동지표를 수행하게 되는 특별히 의미 있는 연령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런 운동지표의 성취에 관하여 더 자세한 연령 범위는 표 2.2에 나와 있다. 중요한 것은 발달 중인 아기의
어떤 지정된 시점보다는 특정 기술을 습득하는 연령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이다. 각기 발달 중인 아기는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요인, 생리적 구조와 기능, 그리고 외적인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고유하다. 비록 발달의 순차성과 해부학적, 생리적, 병리적 과정이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각각의 고유성은 기억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보가위 발달 진행, 엎드려 누워있기. 출생 시 건강하고 만삭으로 태어난 아기는 생리적 굴곡 상태를 보이는데 이는 보가위에서 더 두드러진다. 보가위에서는 머리를 한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한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주요한 영향에 의해서이다. 첫째 영향은 생존 본능인데 한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야 보가위에서도 입과 코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영향은 ATNR이다. 정상 아기는 이 패턴 하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지만 ATNR은 보가위를 포함한 모든 자세에서 머리 자세에 영향을 미치고 약 4개월에는 이 영향이 사라진다. 펜싱 자세로부터 아기의 움직임을 끌어내는데 저항을 느낀다면 이것이 비정상적 감각 운동 발달의 지표일 수도 있다. 엎드린 자세에서는 특히 생리적 굴곡 상태의 고관절 굴곡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이 자세가 나온다. 엉덩이를 들고 있는 자세에서 무릎을 밑에 받치고 있으며 고관절의 굴곡과 골반의 전방 경사로 인하여 골반이 바닥에 평평하게 놓이지 않는다. 아기의 체중은 가슴 상부와 얼굴에 실리게 된다. 머리를 한 방향으로 돌리면 돌린 쪽에 뺨에 체중이 실리게 된다. 팔은 몸쪽으로 내전되고 팔굽은 어깨보다 밑에 위치한다. 보통 손은 파악 반사의 강한 영향으로 주먹을 쥐고 있다. 그러나 아기는 손을 자주 자발적으로 펼 것이며 정상 발달 중인 아기의 손은 쉽게 보통 수동적으로 펼 수 있다. 계속 꼭 쥐고 있고 결코 펴지 않는 손은 비정상적인 감각 운동 발달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엄지가 안에 들어간 채로 꼭 쥐고 있는 손은 종종 병적인 소견이다. 첫 1개월 사이에 생리적 굴곡이 감소되면서 아기는 보가위와 앙하위에서 더 많이 중력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보가위에서 고관절 굴곡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엉덩이가 내려오고 바닥에 골반이 편평히 놓이게 된다. 얼굴에 체중이 실리지 않고 몸통과 다리 쪽으로 체중 지지가 내려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골반의 전방 경사는 여전히 남아있다. 감소된 전방 골반 경사는 골반이 능동적으로 후방 경사된 때문이 아니라 아기의 몸 밑에서 생리적 굴곡을 보였던 고관절, 무릎의 굴곡 정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생리적 굴곡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아기는 보가위에서 평평하게 자세를 취한다. 이제 고관절은 수동적으로 펴지며 골반의 능동적인 후방 경사를 준비하게 된다. 이는 복부 근육, 몸통 굴곡 근육의 활성화와 발달과 고관절 신근의 발달을 의미한다. 엉덩이를 쳐들고 있지 않아서 아기의 체중은 더 이상 가슴과 뺨 쪽에 실리지 않고 대신 바닥과 접촉하여 있는 몸의 분절에 실리게 된다. 이 시점에서의 아기는 능동적으로 항중력 조절은 할 수 없다. 안정적으로 엎드린 자세에서 아기는 고관절 외전, 부분 신전, 외회전의 자세를 보인다. 무릎은 반쯤 굴곡하고 발은 배부 굴곡 상태이다. 다리의 이러한 자세는 초기 서기 단계 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5개월이 되면서 아기는 요람의 난간을 잡거나 손을 잡아주면 서기 시작할 것인데 고관절, 스관절, 그리고 발의 자세는 보가위에서 보였던 초기 다리 자세와 비슷하고 손을 잡은 크기만큼 발을 벌리고 서게 될 것이다. 팔굽 지탱하고 엎드린 자세. 팔굽 지탱한 보가위의 자세는 보가위 진행상 두 번째 단계로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나야 한다. 1. 골반의 안정화. 2. 머리 발 쪽으로 항중력, 신전근의 조절이 발달하면서 머리 들기. 3. 신생아 자세를 벗어난 팔의 동작이다. 보가위에서 이러한 머리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가장 초기에 항중력 조절이 발달한 것이다. 아기가 머리 조절을 경험하려면 머리를 바닥에 대어 지지하는 자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머리를 들기 위해서 아기는 목의 신전근을 능동적으로 수축하여야만 한다. 출생 시 호흡하기 위하여 잠깐 머리를 돌릴 수 있다. 엎드린 상태에서 정말 첫 번째 능동적으로 머리를 들려는 시도는 기껏해야 가녀린 활동이다. 신체의 부분별 크기에 있어 큰 아동과 성인과 아기는 다르다. 아기에서는 머리가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고 무겁다. 이는 어른에서 머리가 약 8분의 1임을 생각해 볼 때 대단한 크기이다.
머리 들기 기술의 훈련과 성숙으로 목의 신전근이 강화되어 아기는 결국 자신의 무거운 머리를 들 수 있게 된다. 이런 능력은 상반 억제, reciprocal inhibition을 통하여 길이가 길어진 목의 굴곡근인 앞쪽 근육에 달려 있다. 비록 목의 신전근이 강화되어도 아기의 다른 신체 부위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머리를 들 수 없다. 엉덩이를 위로 치켜들고 머리가 아래에 있으면 체중이 머리 쪽으로 실리게 된다. 만일 머리가 위에 있고 엉덩이가 아래에 있다면 체중이 아래로 쏠려야 한다. 그리고 머리와 몸통의 중심부를 들기 위하여는 골반이 안정되어야 한다. 머리와 상부 몸통을 지렛대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동작을 위한 지렛대 회전이 일어나는 지렛대 받침은 골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골반이 안정되어야 한다. 골반의 이러한 안정화는 골반을 뒤로 경사지게 하기 위해 복부근을 능동적으로 수축하고 유지되게 잡아주어야 얻을 수 있다. 복부 근육의 도움으로 상대적으로 후방 경사진 골반이 안정된 후 약 2개월에 아기는 머리를 능동적으로 들기 시작한다. 3개월까지는 아기의 얼굴이 바닥으로부터 45도 각도로 들어 올려지기에 충분할 만큼 목 신전근이 발달하며 머리는 대부분 목 신전근의 항중력 능력 때문에 조절된다. 머리 쪽에서 발 쪽으로 척추 신전근의 발달이 진행되면서 상부 흉추의 신전근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항중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4개월까지는 아기는 머리를 90도로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자세에서 보면 아기의 뺨은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팔로 지탱한 보가위를 처음 성공하는 과정에서 목이 과신전되었기 때문이다. 아기가 항중력 신전근의 활동으로 목과 상부 몸통을 조절하여 머리를 들어 얼굴이 90도 되게 할 수 있지만 아직 머리 조절의 한 요소는 여전히 없다. 신체의 어떤 관절을 조절하는 것은 그 관절 부위의 근육 조절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항중력 목굴곡근이 활성화되고 강화될 때까지는 머리 조절은 완전하지 않다. 아기가 중심부 목 신전근을 이용하여 머리를 들게 되었다는 것은 ATNR이 감소하고 목의 능동적 굴곡근이 발달했다는 의미이다. 비록 ATNR의 강도가 처음 4개월에 걸쳐 약해지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계속 남아 목에서 약간의 비대칭적 신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아기가 목의 능동적 굴곡근을 발달시키기 시작하여 신전근과 균형을 이루면 머리는 보가위에서 더 쉽게 중앙으로 들어 올린다. 팔굽으로 지탱한 보가위에서 앞 톱니근과 목의 굴곡근이 활성화되고 강화되면 머리를 90도로 들고 얼굴이 수직 위치가 되었을 때 블라이가 말한 것처럼 턱을 앞으로 약간 끌어당긴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 4개월이 된 아기는 머리를 90도에서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턱을 앞으로 약간 끌어당기는데 목 신전과 굴곡근의 균형이 맞는다. 3개월 된 아기와 비교해보면 3개월 아기의 머리 조절은 항중력 굴곡근의 균형 없이 주로 신전근의 주도로 머리를 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턱이 앞으로 끌어당겨지지 않는다. 턱 끌어당김은 세 가지의 발달학적 발생의 결과이다. 목 굴곡근의 활성화와 강화, ATNR의 감소, 그리고 앞 톱니근의 활성화와 강화이다. 이 아기는 앞 톱니근을 이용하여 어깨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팔굽을 바닥에 대고 지탱하게 한다. 이런 근육의 기능에 힘입어 가능해진 어깨의 앞당김이 없으면 아기는 블라이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TV 어깨라는 양상을 보인다. TV 어깨 자세에서는 팔을 바닥에 대고 지탱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깨가 올라가 있고 목은 과신전되고 아기의 후두부가 목 뒤쪽의 연부 조직에 얹혀지게 되어 턱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자세이다. 이 자세에서 얼굴은 90도 수직이 아니며 능동적으로 머리를 조절하지 못한다. 어깨가 머리 양옆 쪽에서 올라가 귀에 가까운 자세가 되고 머리를 수동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그 결과 TV 어깨 자세가 계속되면 능동적 항중력 머리 조절과 외축으로의 머리 바로잡기의 발달을 방해하게 된다. TV 어깨 자세라면 목의 과신전 때문에 삼키고 말하고 호흡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4개월 된 아기의 목이 과신전을 보이고 후두부가 등 위쪽에 얹혀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목의 굴곡근 그리고 혹은 앞톱니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충분한 근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어떻게 물리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동작 요소의 발달 순서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예이다. 팔굽 지탱 보가위를 취할 때 TV 어깨 자세를 보이면 목의 굴곡근과 신전근뿐 아니라 앞톱니근의 근력도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런 근육 중 약한 근육이 있으면 최소한 부분적이나마 목 과신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목의 신전근이 약하면 머리를 똑바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의 힘이 충분치 못하다는 뜻이다. 이때 일단 머리를 들면 아기는 목을 능동적으로 안정시킬 수 없는 능력을 보상 동작으로 해결한다. 머리는 중력의 영향으로 뒤로 젖혀져 목이 과신전된다. 이것은 뇌성마비나 기타 뇌질환이 있어 발달이 지연되거나 감각운동 발달이 비정상인 아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다. 그러한 경우 물리치료 계획의 한 부분은 약한 근육의 근력 강화와 그러한 근육의 조절을 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팔굽지탱의 보가이라는 발달 지표를 성취하기 위한 세 번째 요인은 팔굽이 앞으로 나간 자세이다. 만사가에서 팔은 몸 가까이 내전되어 있거나 약간은 몸 밑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어깨는 신전되어 있어 이 자세는 상부 몸통과 머리를 들려는 데 대한 기계적 방해가 되는 자세이다. 생후 2개월이 되면 아기가 머리를 들려고 차츰 노력하는 중이고 어깨에서의 팔 조절 발달이 시작된다. 아기는 점차 어깨를 외전 굴곡하고 몸 밑에 깔린 팔굽을 빼내서 좀 더 앞으로 가져가 어깨 밑 혹은 바로 그 앞에 오도록 자세를 잡아가게 된다. 이런 자세로 아기는 머리를 들었을 때 팔굽과 아랫팔의 체중을 지탱하게 된다. 그림 2.7에서부터 2.9, 2.12, 2.13을 보면 이런 진행을 알 수 있다. 이 진행에서 발달하기 시작하는 동작의 중요 요소는 견갑골, 윗팔, 신장이다. 견갑골 윗팔 신장은 윗팔이 굴곡 혹은 그리고 회전되면서 견갑골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겨드랑이 부위가 신장되는 능력을 말한다. 이 부위가 늘어나는 능력이 없으면 아기는 팔굽지탱의 보과이 자세에서 팔굽을 어깨 바로 밑에 오게 하지 못할 것이다. 겨드랑이 부위가 신장되지 않으면 또한 책상에 앉혔을 때 물건을 향하여 팔을 뻗으려고 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공간에서 팔을 뻗을 수 없다. 팔이 전형적으로 중요한 뻗고 잡는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다리는 서기와 같은 체중 지지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하지만 모든 팔, 다리는 체중 지지의 기능과 움직임, 즉 이동의 기능 모두를 담당한다. 팔굽지탱 보가 위로 들어가기 전 팔은 오로지 움직임의 기능만 있었다. 이 자세에서 팔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기능은 체중 지지 기능이다. 아랫팔, 발굽, 그리고 어깨의 체중 지지 기능은 네발 자세에서 보이게 될 체중 지지의 전신이다. 일단 아기가 안정된 팔굽지탱 보가이를 취할 수 있게 되면 기능적이 되기 위하여 근위부 관절인 어깨에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아기는 이쪽 저쪽으로 체중을 이동해 보며 체중이 쏠릴 때 그쪽 팔에 많은 체중을 실리게 해본다. 양측으로의 체중 이동은 곧 모든 방향으로, 즉 앞, 뒤 대각선 방향으로의 체중 지지 이동으로 이어진다. 각 자세의 안정성이 일단 확보되면 이러한 체중 이동은 모든 발달 자세 지표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팔의 기능적 사용뿐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경사 반응과 평형 반응의 발달에 아주 중요하다. 팔굽지탱 보가이에서 아기가 체중 이동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팔을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조절된 동작을 발달시킬 수 없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아기는 움직이지 못한 채 고정 자세만으로 있게 될 것이다. 체중 이동에 적절한 발달 없이 팔을 뻗고 열린 체인, 팔의 배밀이 동작에 필요한 밀기, 닫힌 체인의 조절된 동작 기능은 발달하지 않을 것이다. 체중 이동은 조절된 동작을 하기 위해 팔을 자유롭게 한다는 단순한 측면보다는 여러 이유에서 필요하다. 체중 이동으로 그쪽 관절들의 근육이 신장되는 반면 기랑근 쪽은 단축된다. 정상적인 감각 운동 발달에서 체중 이동 시에 이러한 신장은 체중이 실리는 쪽의 몸통의 외측 근육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한 팔에 체중을 싣고 있는 네발 자세에서 아기가 체중을 이동할 때 그쪽의 몸통 근육이 신장된다. 이완과 스트레치. 반면 자유로운 팔 쪽의 몸통의 근육은 단축된다. 수축. 그리하여 단축된 쪽으로 몸통이 굴곡된다. 그림 2.16에서 2.21은 각각 다른 자세와 다른 연령에서의 체중 이동 시 그쪽 신체가 신장됨을 보여준다. 체중을 이동할 때 아기의 전정 감각이 자극되는데 이 자극은 아기가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은 흔들의자에 아기를 놓고 다른 사람이 흔들어주는 타인의 전정 감각 자극과는 다르다. 움직이는 물건이나 사람을 주시할 때 자극되는 전정 감각과는 다르다. 마지막으로 한쪽으로만 온전히 체중을 지지하게 될 때 체중이 실리는 무게가 증가되어 관절이 압박되는 힘을 받게 되는데 이는 통상의 체중 지지 때보다 보통 2배의 압력이다. 이렇게 하나의 팔 혹은 다리, 몸통에 체중이 많이 실리면 수축하는 근육의 운동 단위가 많이 활성화된다.
팔굽지탱의 복화에 의해서의 체중 이동은 아기 발달에 여전히 의미 있지만 미세한 영향을 미친다. 아랫팔이 상대적으로 회내된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에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팔을 회내시킬 수 있지만 아기가 능동적으로 팔을 회외시킬 수 없다. 아기가 팔굽지탱 복화에 의해서 양옆으로 체중을 이동하면서 체중이 실리는 쪽의 팔은 회외되고 그리고 체중 지지로부터 멀어진 쪽의 팔은 회내된다. 이러한 상호적인 회외와 회내로부터 받는 고유수용성 감각은 능동적 회외의 출현을 이끌어내는 기본이 된다. 아랫팔을 회외하지 못하면 아기는 팔을 뻗어서 물건을 잡고 바라보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없다. 첫 두 단계에서 아기는 아랫팔에 회내시킬 수 있지만 자신이 잡은 물건을 보는 시야를 손등으로 차단하는 꼴이다. 아랫팔이 회외되지 않으면 초기에 스푼으로 먹으려고 할 때 내용물이 쏟아진다. 아기는 스푼을 잡고 아랫팔이 회내된 상태로 음식을 담는다. 스푼을 입 쪽으로 가져가면서 스푼에 음식이 잘 담겨져 있도록 팔을 회외할 필요가 있다. 아기가 완전히 능동적 회외를 발달시킬 때까지 음식은 계속 쏟아질 것이다. 앞으로도 기타 많은 기능들이 팔을 회외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셔츠를 입고 단추를 채우고 풀고 문 손잡이를 돌리고 바퀴를 굴리고 넥타이를 매는 등의 활동에 이 능력이 필요하다. 아기가 엎드려서 체중을 이동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서 흥미로운 장난감이 있으면 그쪽으로 팔을 뻗는 활동을 시작한다. 팔굽지탱 복화위에서 처음 해보는 뻗는 활동은 종종 실패하는데 아기가 자신이 바라보는 쪽으로 체중을 이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기는 자신이 바라보는 장난감에 닿기 위하여 자유롭게 해야 할 쪽으로 체중을 이동시켰다는 실수를 학습한다. 이 자세에서의 체중 이동의 훈련과 시도 실패를 반복하여 결국 바라보는 반대쪽의 팔굽과 아랫팔에 체중을 실을 수 있게 되어서 보는 쪽의 방향으로 뻗을 수 있게 된다.